필승! 6월 첫째 주인데 벌써 여름 날씨입니다. 20도 후반 기온을 기록하면서 저는 땀이 워낙 많은 사람이라 땀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는 38.3, 한국갤럽은 38, KSY는 42.5, KSY만 40%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MBS라고 있죠. 그쪽에서도 40%대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수치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루어진 조사입니다. 주초에는 김호수 검찰총장 청문회 이후에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문 지지층하고 또 조금 덜 소극적인, 그러니까 덜 적극적인 소극적인 지지층하고 조금 이견이 있어서 송영길 대표한테 물러나라 이런 댓글을 문자 보내는 적극적인 지지층도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군 내부의 그 성추행 사건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건 그 이후에 금요일 날은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말 이후에 이루어진 조사가 KSY 여론조사이죠. 그리고 이제 갤럽은 화수목 조사에서 금요일을 발표했고 주말에 이루어진 조사는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짐작컨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공군 내부의 사건 그리고 그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즉각 수리한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얼미터 일간 지표를 보면 월화는 강세였죠. 40.1, 39.6 그러다가 주 중반 그러니까 공군 내부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지지율이 수목 그때 보도가 가장 많았던 보도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송영길 대표의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이제 사과 발언 이 부분도 영향을 좀 미쳤겠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다시 반등하고 KSY는 금토 조사했는데 40%대 후반이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 리얼미터는 컨벤션 효과 때문에 38%까지 올랐고 민주당 29.7, 한국갤럽은 민주당 31, 지난주 대비 3%포인트 하락했고요. 국민의힘은 횡보했습니다. 한국갤럽에서는 국민의힘은 여간에서 잘 움직이지 않죠. 그래프 보시면 28, 27, 26, 27, 27 큰 변화가 없습니다. 민주당만 좀 등락을 하는데 지난주 3%포인트 빠졌고요. KSY, 국민의힘 하락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상승을 했습니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역시 요일 효과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월화수목금 조사한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좌측 그래프가 이제 주간 단위인데요. 큰 변화는 없지만 소폭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4%포인트니까 나름 중폭 상승했습니다. 일간 변화는 오른쪽에 있죠. 수요일 날 국민의힘이 41%까지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준석 또 나경원 두 후보 간에 갈등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죠. 주반에 여러 또 설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6%까지 다시 빠지는 민주당은 이제 주 후반에는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말이죠. 1%포인트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KSY는 지금 올랐습니다. 이게 요일 이제 변화 때문에 그렇죠. 리얼미터가 또 오를 때는 KSY가 내려가는 경우도 이제 자주 있었고요. 그게 이제 요일 변수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이제 민주당 관계자한테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리얼미터 조사 이상하다. 응답을 이제 하려고 전화를 받았는데 국정수행평가를 묻는데 매우 잘못한다가 1번이다. 리얼미터 믿었는데 참 배신감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소리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리얼미터는 말이죠.
양념 반 프라이드 반입니다. 왜냐하면 양념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프라이드 좋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공평하게 50%씩 불러줘야죠. 다른 조사기관들은 매우 잘한다가 무조건 1번이에요. 근데 리얼미터는 매우 잘한다가 1번으로 나가는 게 50%, 매우 못한다가 1번으로 나가는 게 50%. 이게 만약에 매우 잘한다가 1번으로 계속 나가잖아요. 그럼 정권 바뀌면 예를 들어서 보수 정권이 잡았다. 그럼 진보 정권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왜 매우 잘한다가 1번이냐.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은 왜 박근혜 대통령이 매우 잘한다가 1번이냐.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기잖아요. 그러면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왜 매우 잘한다가 1번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반반씩 하는데 다른 조사기관들은 그냥 매우 잘한다가 늘 1번입니다. 리얼미터는 반반.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말고 차기 대선 주자도 완전 랜덤하게 불러줘요. 어떤 거는 윤석열 1번 나갈 수도 있고 정세균 1번, 뭐 이재명이 그냥 고르게 1번으로 나갑니다. 근데 윤석열 1번 나가는 걸 딱 들은 분이 마침 민주당 지지층이었어요. 또 리얼미터에 항의 전화를 해요. 왜 윤석열 1번이냐. 근데 설명 분명히 했거든요. 그 전에. 무작위 호명 방식입니다. 근데 그거 한 5초 전에 얘기했는데 까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의 전화합니다. 우리 리얼미터에는요. 그 담당 직원도 있어요. 너무 항의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한국갤럽에서 뭐 조사를 받고 또 KSY에서 조사를 받고 전화를 받고 문제 생기면 다 리얼미터로 전화해. 댓글도 다 리얼미터야. 왜 나만 갖고 그래? 네, 이런 지금 불만의 표시를 잠깐 여러분들께 해드리면서 다음 이슈 조사 문항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금요일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인식 조사를 했는데 전 국민 지급 38%, 취약층 지급 33.4%, 지급 반대 25.3%.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보편 지급 38, 선별 지급 33.4, 4.6%포인트 차이입니다. 오차 범위 냅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는 500명만 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95% 신뢰 수준이죠. 그러니까 8.8%포인트까지는 오차 범위 냅니다. 그러니까 팽팽하게 나왔는데 지급 반대 의견도 예상 외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25.3. 주로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또 영남권, 또 20, 30대. 20, 30대가 왜냐하면은 이런 추가 경정 예산 계속 지금 현 정부 들어서도 굉장히 많이 추가 경정. 왜냐하면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같은 선진국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추가 경정 양적 완화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20대가 나중에 30년간 갚아야 된다 뭐 이런 보도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 30대 걱정거리가 좀 많이 있는 거죠. 40, 50대는 반면에 보편 지급이 많았고 또 광주, 전라 지역은 지급 반대가 다른 지역과는 매우 다르게 적게 나타났죠. 4% 정도로 나타났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보편 선별이 양분돼 있었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그건 뭐냐? 이재명 지사는 지금 보편 쪽으로 방점을 두고 있고 나머지 후보들은 선별로 이제 기울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일찍이 이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두고 현 집권당이니까 고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진보층과 또 호남에 사는 민주당 지지층 이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일찍이 많았기 때문에 지급 반대보다는 어차피 지급을 할 것이면 보편이 선별이냐 이렇게 나뉘어서 지금 열띤 토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도 영토 표기 KSY에서 조사했는데 도쿄올림픽 보이콧 67.6%가 보이콧 해야 된다. 그리고 21.9%는 반대해야 된다. 이 선수들 생각하면 좀 반대가 맞죠. 선수들 가족들은 당연히 반대할 겁니다. 지금 훈련이 너무 잘 돼가지고 메달 후보들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런 분들은 또 가족분들은 반대. 그리고 그분들을 응원하는 분들. 근데 찬성. 이건 독도 문제가 그 IOC도 그렇고 IOC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도 뭐 표시하거나 독도는 우리 땅. PD님, 그 독도는 우리 땅 했던 축구 선수 이름이 뭐죠? 박종우? 네, 박종우. 제 고등학교 또 대학교 후배입니다. 장훈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출신. 이 박 선수가 독도는 우리 땅 이거 우통 확 벗고 했다가 시상식을 참석을 못했잖아요. IOC였나요? 피파였나요? 얄미워요. 근데
도쿄는 지금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도쿄 사진을 빨리 거기다 넣었다 걸렸는데 그거 빼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정세균 전 총리부터 시작해서 보이콧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원래 제 의사표명 안 하지만 찬성입니다, 이거. 67.6%에 제가 0.01%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선수들 생각하면 또 좀 그렇기도 하고. 아무튼 보이콧 여론이라도 좀 우리가 국민들이 나타내야 일본이 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짝 보이콧은 안 하겠죠, 정부에서. 근데 이런 여론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좀 밝혀줘야 됩니다. IOC하고 일본 쪽에. KSY 조사 잘했네요. 지난 시간에 KSY가 폰트가 깨진다고 이미지가 좀 화질이 안 좋다고. 좋아졌어요. 이거 이강인 소장님 들었나 봐요. KSY가 지금 은근히 리얼미터를 몰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화질이 좋아졌어요. 자, 이번에는 갤럽이 차기 대선 조사에서 이준석 3%, 무려 4위입니다. 근데 갤럽은 전화 면접에다가 주관식입니다. 오픈형으로 해서 보기를 부르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질문이 다른 조사기관은 좀 달라요. 갤럽은 늘 독특합니다. 국정수행 평가도 지금 다른 기관보다 좀 낮은 게 매우 잘한다, 매우 못하는 게 매우가 없어요. 그냥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보통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몇 번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보통이 포함되어 있고 못하는 편 빼고 잘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다른 조사기관보다 대통령 긍정평가 좀 낮은 편이고요. 지금까지 최저치는 갤럽이 먼저 찍었죠.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 때 3%. 갤럽입니다. 다른 조사기관들은 다 9%, 10% 나올 때.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긍정평가가 가장 이제 낮을 때 계속 갤럽이 찍을 것 같은데, 질문이 여기도 좀 독특해요.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뒤에는 다음번 대통령감으로는 대통령 후보로 누굴 지지하십니까? 또 대통령감으로는. 다음번이 이게 2022년이 2027년 얘기하는 거지. 뭐 하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이준석이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만 36세. 헌법상 대통령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가 맞잖아요. 그리고 다음번 대통령감이라는 게 대통령 꼭 아니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준석이 포함이 됐습니다. 갤럽이 고민을 했겠죠. 그러다가 포함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준석 현상을 보여주기 위한 저는 잘한 평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3%가 갑자기 기타 인물 6%로 빠져버리면 또 너무 기타 유보 의견이 많아집니다. 지금 기타 인물 6%에다가 유보 의견이 36%, 42%에다가 이준석까지 합쳐 45%. 이 해외 논문에 따르면 잘 모르는 무응답이 don't know라고 하는데 30% 이상이면은 발표하지 말라 이런 논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관식이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데 이 기타 또 유보 의견이 너무 많아지면 이것도 좀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보도 과정에 있어서 독자들, 시청자들한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게 don't know가 너무 많아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통계학자들은 얘기합니다. PNR 조사가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데 윤석열 35.7, 이재명 25.7. 이재명 후보는 20% 중반으로 비슷한데 윤석열만 차이가 있습니다. 21%도 30%,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요. 이게 아직은 샤입 보수 표심이 있다. 그런 뜻이겠죠. 대신에 여긴 잘 모르는 무응답 없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 유보층에 윤석열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전 총장이 아직 후보가 아니죠. 정치 선언을 공식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뜻 떠올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 이게 갑자기 일하다가 밥하다가 자다가 이제 전화 받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갤럽입니다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이끌어 정치 지도자 다음번 대통령감 2022년 대통령 선거 딱 특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바로 떠올리지 못한 건데 자다가 일어나 갑자기 윤석열 생각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PNR은 1번 윤석열, 2번 이재명, 3번 이낙연 이렇게 불러주니까 윤석열, 물론 이제 랜덤으로 이제 호명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PNR 조사는 윤석열이 높게 나왔다. 자, 근데 말이죠. 윤석열 전 총장 측근 전원 쏟아져도 언론 앞엔 딱 한 번. 이번에 이제 우리 장모님이 10원 한 장 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본인 얘기가 측근 전원으로 이제 전해지다 보니까
기자들이 지금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슬슬 윤석열 피로감, 중앙일보 기자가 빨리 직접 나와서 직접 얘기하고 국민의힘 입당하려면 하든지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약간 지금 답보 상태인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41.3, 나경원 20.6, 이 PNR 조사인데요. 이 자동응답 방식인데도 응답률 3.3%군요. 33%가 아니라. 저는 이제 안심번호를 써가지고 33%인 줄 알았는데 안심번호 안 쓰고 그냥 RDD로 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국민의힘 지지층만 했더니 이준석, 나경원 뭐 여전히 그대로예요. 20%포인트 벌어져 있습니다. 전체도 21%, 국민의힘 지지층도 21%. 별 차이가 없어요. 당심이 민심을 거의 따라가다 못해서 지금 거의 똑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5대5 당심 50, 민심 50, 양념 반 프라이드 반. 근데 이번에는 양념 70, 프라이드 30, 당심 70, 민심 30으로 지금 바뀌었죠.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도 21%포인트 차, 전체도 21%포인트 차. 뭐 똑같기 때문에 뭐 양념 50, 프라이드 50 혹은 70, 30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표율이 지금 모바일 투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모바일 투표가 첫날 투표율이 25%예요. 2019년도에도 20%대 초반이었습니다. 20점 몇 %였고 그 전에 2017년 때도 20점 몇 %였습니다. 근데 첫날 25%고 그리고 이게 한 4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 과거에 가장 높았던 게 서청원, 김무성 두 분이 붙었을 때 그때가 뭐 30% 중반이었나.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 50%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직보다 바람이 분다는 거고 이준석 후보가 좀 유리하다. 굳혀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6월 11일 예정이 돼 있는데 그날 아무래도 이준석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림이 묘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여야 영수회담하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준석 당대표가 만나서 악수하는 모습 영 어색하죠. 그리고 송영길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또 악수하는 모습 영 약간 어색합니다. 새로운 바람이 지금 불 것 같은데 여하튼 6월 11일 날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더 여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준석 나경원 이 문자 메시지 이걸 누가 보내는지 지금 당 선관위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철저히 조사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당 흥행에 전당대 흥행에 좀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조용히 묻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준석 위험하다 비방 문자 이준석 당대표 되면 당 깨진다 뭐 이런 거 보내는 것 같은데 이게 경륜이냐 중진이냐 누구냐 막 뭐라고 했더니 다른 후보들은 가만히 있는데 나경원 후보가 왜 이러냐 막 또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뇌피셜로 선거를 이런 모욕은 처음이다. 이 나경원 후보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왜냐하면 양자구도로 가야지 이제 조호영 후보를 꺾고 2위는 하니까 최소한 1위 할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홍준표 안상수의 개소송을 연상시키는 이 설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는 우리는 사실 재밌죠. 재밌는데 가끔은 좀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잘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막판에 이렇게 네거티브로 이렇게 가는 정치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습니까 혹시?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치고 올라갔어요?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노력도 있었지만 주변에서 어시스트를 많이 해줬습니다. 첫 번째 진중권. 진중권 전 교수와 설전하는 과정에서 남녀 젠더 문제로 그래서 전당대회 시작 즈음에 기사 검색량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그맨 강성범. 제가 매불쇼에서 전 개그맨이라고 했다가 막 다들 난리 났습니다. 웃기다고. 왜 전 개그맨? 근데 요즘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강성범 씨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전 개그맨 아닌가, 요즘 안 하면?
유튜브만 하던데 요즘 그 시사 유튜브만 하잖아요. 이제 시사 평론가인가? 아무튼 강성범 씨가 유승민 전 대표의 친구인 이준석 후보 아버지가 대구 출신이고 또 뭐 화교 뭐 논란 일으키면서 이 대구가 고향이다, 뭐 아버지의 고향이다 이게 너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주호영 후보가 영남권 후보로서 좀 뭔가 TK 후보로서 어필하려고 그랬는데 TK에서 지금 제일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시스트를 해준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백분 토론 그 이후에 또 이제 젊은 여성 정치인 젠더 문제로 또 토론을 하다가 이준석 후보를 많이 도와준 측면이 있고요. 정세균 전 총리 장유유서 이것도 도와준 거죠. 정세균 전 총리도 이제 부정적인 기사라도 워낙 기사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부고 빼고는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세균 전 총리도 5%를 넘었다는 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이준석 후보 정세균 전 총리도 좀 도움을 줬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또 전 부대변인이 히틀러라고 했습니다. 계속 그러다가 이제 개파 논란 나경원, 주호영 후보한테 공격을 받다 보니까 1등만 계속 공격을 받으면 또 1등이 더 커요. 맞으면서 큰다고. 그 영선이죠, 영선. 언더독 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아, 이번엔 좀 한번 도와주자, 뭐 이런. 한화가 프로야구에서도 인기 많은 게 한화가 맨날 꼴등하다가 좀 잘하면 우리가 얼마나 응원을 많이 하니까 뭐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질문 있습니까? 나경원 후보가 정치인의 생명을 걸고 이번에 네. 투표한다는데 이번에 제가 나경원 전 대표한테 제가 전화를 한번 받았다고 못 받았다고 제가 여러 번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전화를 받았으면 좀 나가시지 말라고 만류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쁠 때 전화 와가지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또 서로 바쁘니까 문자를 보죠. 제가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무슨 용건이신지 전화를 주시면 받겠습니다. 전화가 안 와. 워낙 바쁘니까 요즘에. 이미 결정은 내렸겠지. 결정 내리고 나서 번복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이번에 저한테 물어봤으면 나가지 말라는 얘기를 했겠죠. 저는 이제 이준석 후보도 잘 알고 나경원 후보도 잘 알고 주호영 후보도 잘 알고 송영길 대표도 잘 알고 정세균 전 총리도 잘 알고 이낙연 전 총리도 제가 잘은 아는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인사드린 적 있고 뭐 이재명 지사하고도 잘 알고 저는 다 둘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일 있으면 가끔 전화 올 때나 뭐 카톡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궁금한 거 질문을 저한테 하면 또 답을 하죠. 그럼 제 개인적인 이번에 안 나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나가셔가지고 이번에 당대표 떨어지면 좀 타격이 있습니다. 왜냐면 서울시장에서 졌는데 자꾸 지면 지는 것도 버릇이 돼요. 습관이 됩니다. 이 스포츠 경기 그렇잖아요. 이게 패배가 익숙해지면은 그냥 늘 져요, 그냥. 그러면 이제 관중들 짜증 납니다. 그럼 관중 떨어져 나가는 거, 지지층 떨어져 나가는 거죠.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6월 11일 날 당대표 되면 제가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 저는 데이터로 얘기하는 거니까 데이터는 지금 아무튼 불리합니다. 나경원 후보가. 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6월 첫째 주 더 여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위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십시오. 필성!